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사흘이면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 달이 넘도록 길어지며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여러모로 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만 짐작되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급기야 이제는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우크라이나군은 19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편인 러시아군은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로 이뤄진 125개 대대 전술단의 용병들까지 합쳐 총 20만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 각종 대지 미사일과 공군의 화력 지원, 강력한 포병의 화력 지원에 그로진이 악마라 불리는 토스-1A 브라티노 같은 대량 살상 무기까지 동원되어 러시아군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하며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망이었습니다. 혹시나 러시아군의 신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곤욕을 치러온 미군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 쪽에 너무나도 많은 자원자들이 몰려와 현재 그 숫자만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전해 현재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근 전 대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인데 현재 그의 근황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분노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자원을 자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무장시켜줄 무기 재고가 부족할 지경이라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해군 수병들을 급히 해군 육전단으로 강제 전환시켜 훈련도 안 낸 이들에게 아무렇게나 근이라는 단어를 대충 갖다 붙이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더 강하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만 명을 넘어서며 러시아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게 된 우크라이나군. 전쟁이 진행되며 러시아군의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오히려 갈수록 대폭 증강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우크라이나군은 19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쟁 발발 이후 돈바스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와 용병들까지 30만 명이 즉시 소집되어 정규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10만 명이 지역 방위군으로 입대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은 현재 러시아 최강의 제1근위 전차군과 같은 강력한 기갑부대마저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와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신병을 받지 않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무리한 침공과 이에 맞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의 태도 때문일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전쟁 범죄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러시아의 만행, 그리고 이에 맞서 끝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과 국민들이 한 몸이 되어 필사적으로 싸우며 오히려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모습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과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에 감동을 받았다기보다 러시아군의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 전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이후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군사적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전력을 재정비하며 지원자들의 도움 외에도 여러 이유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입대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자원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의 국민들 역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여 오랜 전쟁에 지쳐가는 우크라이나 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때 키우 서북부에서 달려오던 러시아군 병력들 때문에 수도 키우가 위험할 뻔했지만 20만 예비군에서 차출된 2개 기계와 여단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우 전투를 승전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계와 여단의 갑작스런 출현은 현재 러시아군을 서북부 포켓에 가둬놓고 모조리 포로로 만들어버릴 상황에 큰 힘이 되었죠. 현재 이 전장에서는 벌써 우크라이나군이 갇혀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이 집중되는 이반 키우를 향해 진격하고 있으며 이곳만 점령할 경우 정말로 러시아군을 가둬놓은 채 지퍼를 채워버리고 괴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으로 투입된 우리나라 UDT 출신의 이근 전 대위는 여러 논란이 많은 상태지만 3월 30일 유튜브 커뮤니티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국적 인원들과 팀을 구성해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직접 근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군과 영국군 출신의 인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한 후 여러 기밀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서 이근 전 대위가 들고 있는 총기는 체코제 돌격소총인 CG 브렌2입니다. 이 총기는 아직 풀옵건이나 에어소프트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로 체코는 우크라이나 측에 수천 정의 CG 브렌2 돌격소총과 CGP-10C 권총을 공유한 바 있는데요. 이 CG 브렌2는 신형 돌격소총으로 후방의 예비 병력들에게 지급한 구식 총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전방에서 싸우는 전투 병력이 아니면 지급해줄 이유가 없는 총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3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이근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는 것만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이근 대위 외에도 현재 여러 국가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수많은 지원자들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입대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와서 구체적인 병력 수는 밝히지 않지만 지금 병력이 50만은 넘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력 확보가 시급한 우크라이나는 왜 더 이상 신병을 받지 않는가? 전선 상황을 보면 현재 키우 서북부뿐만 아니라 키우 동부, 드니프르강 너머의 헤르손 북쪽 지역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보병여단 몇 개가 러시아군 기갑연대들을 포켓에 집어넣고 포위하는 형상이었는데 그만큼 전장의 병력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러시아군 측은 포위망이 풀리고 그들이 장악한 지역들이 탈환되는 곳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병력이 러시아군 병력보다 압도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우크라이나 군은 더 이상 신병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을 받는 지원자들은 많지만 그들을 다 무장시킬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방 국가들이 물자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 즉 각종 피복류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지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전장으로 나갈 우크라이나 병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훈련도 안 된 생도들을 끌고 와 마구잡이로 전선에 투입시키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보병 한 명 한 명이라도 확실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전장의 희생양으로 내보내지 않는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막강한 러시아의 정예 기갑 부대들이 무참하게 박살나고 있는 데는 물론 러시아의 여러 기갑 운용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한 분대당 보병 화력이 막강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한 개 분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화력을 가진 대전차 무기 및 열압력 무기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래 분대급 병기이자 개인 병기로서는 최대한의 화력을 지닌 무기들을 각자 모두에게 지어주며 운영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한 개 분대가 지닌 대전차 무기, 중화력 병기는 RPG-22, 엔로우, RPG-16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RPG-18, C-90, AT-4, M141BDM, RPG-75 등 아주 여러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미군 병력을 파병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크라이나 군 병력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군은 중국을 상대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토드 월터스 유럽 사령관은 그동안 미군이 러시아를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미 상원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 군사력 2위라고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소리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물자 지원만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군대 파병보다는 전투기나 전차 등 1%라도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해왔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와 장비들을 노획함으로써 잃어버린 전차보다 새로 얻은 장비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차의 경우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40세대나 되는 전차를 더 노획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군의 최신형 업그레이드된 전차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 또한 전쟁을 오랜 기간 지속하며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며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전투기나 전차 같은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해도 우리 군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신궁 지대공 미사일이 지원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